자, 21년도 고2 3월 모의고사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확실히 2학년 거는 1학년 모의고사보다는 확실히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느낄 건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열심히 하면은 아직은 그렇게 막 못할 만큼 어렵지는 않을 거야. 자, 시작을 해볼게.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My name is Anthony Thompson. 내 이름은 앤서니 톰슨입니다. 그리고 I'm writing on behalf of the Resident Association. 자, 여기를 이렇게 밑줄을 그어볼게. On behalf of면은 대신하여 라고 해석을 해. Resident는 이제 거주민 정도로 해석을 할 거거든. 그래서 거주민 연합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거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공동체 같은 거를 만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대신하여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해석지를 잠깐 보면은 입주민 조합이라고 써있네. 괜찮지? 다음 거. Our recycling program has been working well thanks to your participation. participation은 참여라고 해석을 할 거고, thanks to는 뭐 고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덕분에라고 해석해. 덕분에. 자, 그래서 자, 우리의 재활용 프로그램은 자, 편하게 먼저 말해볼게. 잘 돌아가고 있다. 네 참여 덕분에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 근데 조금 더 직역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 이 work라는 단어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단어거든. 그럼 work well이면은 뭐 잘 효과가 있다,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편하게 해석할 때 잘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됐지? 자, 해석지를 잠깐 볼까? 뭐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라고 해석을 했네. 됐지? 어법을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이 비동사거든.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으니까 이거는 능동의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뭐 문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비동사 뒤에 ing를 써서 능동, 비동사 뒤에 뭐 ed를 쓰거나 pp의 형태를 써서 수동,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은 비동사 뒤에 ing는 능동, 비동사 뒤에 ed 혹은 비동사 뒤에 pp는 수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될 거야. 근데 아마 여기서는 안 낼 건데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능동 수동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다는 거. 여기서는 아마 안 나올 것 같고. 다음 거 갑니다. However, 하지만 a problem has recently occurred. 자, 문제가 occur, 발생하다라는 단어야. 문제가 발생했다. That needs your attention 해가지고 이거를 관계대명사 삼아서 얘를 선행사로 잡을 거야. 이렇게 꾸밈을 받겠다라는 얘기거든. 관계대명사로 묶이는 말의 꾸밈을 얘가 받겠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attention, 관심, 너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지. 사실 이런 문장 보면은 그렇게 막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막상 또 해석을 하려면 선행사랑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해석하기가 조금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건 한 번씩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아. 선행사랑 관계대명사가 거리가 멀 때. 자, because there is no given day for recycling. 자, 여기서 given이라는 말은 주어진이라고 해석을 해볼게. give가 주다잖아. 그러면은 given, 주는 걸 당했으니까 받은, 주어진,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그러면은 주어진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정해진 날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 주어진 날, 곧 정해진 날. 자, 그래서 뭐이기 때문에 정해진 날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자라고, 정해진 날이 없기 때문에 거주민들은 putting their recycling out at any time. 자, at any time, 아무 때나, 아무 때나라고 해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put out은 put out, 내놓는 거야. 밖에 내놓다. 그래서 거주민들이 자기 재활용할 것들을, 재활용을 아무 때나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겠지. 정해진 날이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막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 This makes the recycling area messy. messy. messy가 그 우리가 아는 그 messy가 아니고 지저분한이라는 의미야.
자, 여기서 this, 이것이라고 해석을 하잖아. 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이것은 뭐야? 이것은이 가리키는 것을 쓰시오 라는 식으로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자, 생각 한번 해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 이것은 만들어 그 재활용 지역을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어. 이거 뭐야? 앞에서 말했던 재활용하라고 정해진 날이 없기 때문에 거주민들이 아무 때나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는 것, 이게 이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것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 쓰시오 하면은 앞에서 말했던 이 문장을 쓰면 돼. 영어로 쓰라 그러면 이거 영어로 쓰면 되고, 한글로 쓰라 그러면 이거 한글로 쓰면 되는 거. 아무튼 그 재활용 지역을 지저분하게 만든다. 자, which requires extra labor and cost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역시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괄호를 열어볼게. 요구합니다. 추가적인 노동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추가적인 노동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왜냐면은 아무 때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쓰레기를 내놓으니까 지저분해지잖아. 그럼 그거 치울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여기를 보면은 콤마 찍고 나서 위치 적은 이런 거를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하거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나오면은 해석할 때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여기가 그렇지. 재활용 지역을 지저분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하면서 뒤에 말을 연결하면 돼. 그리고 그것은 요구한다. 추가적인 노동력과 비용을. 이렇게. 됐지? 자, 그리고 계속적 관계대명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that을 쓸 수가 없어. 아마 중학생 때부터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건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에서는 that을 못 써. 보통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which, that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 근데 계속적 용법은 특이하게 that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 많이 내. 어법 문제 이거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자. 자, to deal with this problem. 여기서 to 부정사는 위해서. 그 다음에 deal with는 대처하다, 뭐 처리하다 정도로 해석을 할 거거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것도 서술형 내기 되게 좋아. 자,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뭐겠어? 재활용하자고 정해진 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아무 때나 막 내놓잖아.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지저분해지고 추가적인 노동력과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 그게 이 문제겠지. 잘 정리해서 쓰면 될 거야. 자, 이런 거 생각 한 번쯤은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거주민 연합은 아까 뭐라 그랬지? 입주민 조합, 그래. 입주민 조합은 has decided, 결심을 했습니다. on a day to recycle.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날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딱 재활용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네. 다음 거 I would like to let you know. 자, would like to 이거는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뜻이야. let you know면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야. 알려주다. let you know.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 뭐라는 걸 알려주고 싶냐면 you can put out your recycling. 아까 했지? put out. 내놓다 였잖아. 너 재활용품을, 그 재활용 쓰레기를 수요일에만 내놓을 수 있다 라고 내가 알려주고 싶습니다. I'm sure. 난 확신해. It will make our apartment complex look much more pleasant. 난 확신하는데 그것이 만들 거야. 우리의 아파트 단지를, 뭐 복합단지라고 해도 되고 단지라고 해도 돼. 우리 아파트 단지를 뭐 하게 보이게 만들 거냐면 훨씬 더 유쾌하게 보이게. pleasant는 뭐 즐거운, 유쾌한, 기분 좋은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훨씬 더 기분 좋아 보이게, 기분 좋게 보이게, 유쾌해 보이게 만들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그것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자, 내가 뭐 말할지 알겠지? 그것이 글 속에서 뭘 나타내냐, 서술형으로 한번 써봐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단 말이야. 뭘 쓰면 되냐면 이거 이렇게 가면 됩니다.
수요일에만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거, 그게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어법 하나 또 얘기를 해볼까? 여기서 이 much를 어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비교급 강조라고 불러. 여기 more이라는 비교급이 있지. 이 비교급을 앞에서 강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more pleasant면 더 기분 좋은 건데 much more pleasant면 훨씬 더 기분 좋은 거야. 자, 비교급 강조 너무 멀어서 여기다가 다시 적어줄게. 보통 수업 시간엔 비강 이렇게 쓰거든. 비교급 강조를 해석할 때는 훨씬이라고 해석을 하고 뭐뭐 있냐면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렇게 5가지가 있어. 비교급 강조는 내신에서 잘 나오거든. 맨날 잘 나온다 그래서 미안한데 잘 나와 비교급 강조. 그러니까 이런 건 외우는 게 좋아. 입으로 붙여버려. much, even, still, far, a lot. much, even, still, far, a lot. much, even, still, far, a lot. 5번만 하면 외워질걸. 그치? 자, thank you in advance. 자, in advance. 미리라는 뜻이야. in advance.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고마워. 너의 협력에 대해서 미리 고맙다고 할게.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글이 끝났는데 1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아무 때나 막 내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를 우리 입주민 조합에서 수요일에만 내놓기로 결정을 했다. 너도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18번 마무리를 해보고 자, 이제 19번으로 가봅시다. 자, 19번. It was a day I was due to give a presentation at work. Not something I do often.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 하나 나왔다. 자, due to 하고 이렇게 동사원형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자. 뭐 하기로 되어 있는. 이렇게. 그래서 it was the day. 어떤 날이었냐면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어. 자, 기부가 원래 주다지만 프레젠테이션을 준다라는 얘기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치?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다. 근데 그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는 건 not something. 뭐가 아니냐면 내가 그렇게 자주 하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평소에 잘 안 하던 거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would거든. would. 왜 would라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will 과거형 이렇게 배웠을 건데 그렇게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쓰인 would는 뭐냐면은 하곤 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I would do often이면 내가 자주 하곤 했다라고 해석을 하겠지. 근데 내가 자주 하곤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부분이네. 다음 거. As I stood up to begin. as 뭐 할 때 내가 일어섰을 때 자, 시작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섰을 때 I froze. 자, froze는 여기서 나온 거야. freeze. 아마 그 단어에 다 나올 건데 얼어붙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거를 과거 시제로 얼어붙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뭐 긴장한 거지. 심경 분위기를 물어보는 원래 지문이었는데 일단 글 시작 자체는 되게 긴장하는 분위기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A chilly pins and needles feeling crept over me, starting in my hands. 자, chilly 해석지 잠깐 보자. chilly 차가운 느낌 이렇게 해석을 하네. 차가운 느낌. pins and needle이면 핀, 그 바늘. 그러니까 니들도 바늘이거든. 그러니까 핀도 바늘, 니들도 바늘. 그 뾰족한 것들 있잖아. 그래서 차가운 그 뾰족뾰족한 바늘 같은 느낌들이 막 내 몸 위에서 막 기어다녔다. 손에서 시작하면서. 어법적으로는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해. 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거든. 내 손에서 시작해서 내 몸을 막 기어다녔다. 그 막 차가운 바늘 같은 느낌들이. 그러니까 되게 긴장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Time seemed to stand still. 까지만 잘라서 일단 먼저 볼게. 여기서 still은 가만히 있는, 뭐 가만히 뭐 이렇게 딱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거든. 그래서 시간은 뭐인 것처럼 보였냐면 스탠드 스틸,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 스탠드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서 있는 거 맞는데 스탠드 스틸이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그게 자연스럽거든. 시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As I struggle to start speaking, as 뭐 할 때 노력하는 거야. 내가 시작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말하는 걸 시작하려고 노력할 때 시간이 멈춰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압박을 느꼈다. 압박을 느꼈다. 내 목에서, 목 주위에서 압박을 느꼈다. 그러니까 목소리도 잘 안 나오겠지. As though, 조금 어려운 표현이네. As though, 마치 뭐인 것처럼 이란 뜻이야. 마치 내 목소리가 trapped and couldn't come out. trap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두는 걸 말하는 거거든. 해석지 잠깐 볼게. 갇히다라고 진짜 해석을 했네. 내 목소리가 마치 가둬져 있는 것처럼, 갇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완전 얼어붙고 지금 압박을 되게 심하게 받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알겠고요. Gazing around at the blur of faces, I realized they were all waiting for me to begin. 자, 문장이 길어지네. 자, 이것도 분사구문이거든. 아까 분사구문 한번 나왔지. 하면서라고 해석해도 좋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gaze라는 단어는 이제 보는 거야. 쳐다보고 바라보고 이런 걸 gaze라 그래. 그 다음에 blur이라고 하면은 좀 흐릿한 걸 blur이라고 하거든. 해석지를 잠깐 보자. 흐릿한 형체의 얼굴 이렇게 나왔네. 블러. 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포토샵, 여러분 또 성차별인가? 포토샵 하다 보면은 블러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흐릿하게 만드는 효과 이런 게 있어. 블러거든. 흐릿하게 만드는 거. 자, blur of face라는 말이 왜 나온 거냐면, 자,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어. 근데 긴장을 되게 많이 해. 그러면 사람들 얼굴이 선명하게 안 보여.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사람들 얼굴이 선명하게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흐릿흐릿하게 보일 거란 말이야. 그거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흐릿한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깨달았어. 그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by now, 지금쯤 나는 이제 알았어. I couldn't continue. 내가 continue가 계속하다거든. 내가 계속할 수 없다라는 걸 난 지금쯤 이제 깨달았다. 아, 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거의 자포자기를 했네. 자, 끝났고요. 자, 20번. 뭐 19번 정리 한번 해볼까? 19번?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사람들 앞에 딱 나갔는데 뭐 상황이 극복이 안 되는 거지.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뭐 그런 내용이었어. 자, 20번. 이게 칠판 앞에서 설명하는 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겠지만 이게 목소리를 계속 쓰는 거랑 목이 계속 타더라고. 자, no matter what your situation. 자, no matter what. 자, no matter이면은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matter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no matter, 중요하지 않아, 상관없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 no matter, 상관없다, 중요하지 않다. 근데 no matter what이면은 뭐든 상관없다라는 뜻이야. no matter what, 뭐든 상관없다. 그래서 no matter what your situation, 너의 상황이 뭐든 상관없다. 너의 상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말을 잘 다듬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당신의 상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whether you are an insider or an outsider. 이거 그 insider, outsider 아나? 뭐 인싸, 아싸 그러잖아 요즘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인싸든 아싸든 상관없이. 자, whether 얘기를 좀 해볼게. 뭐 사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모르면 지금이라도 알아보자. 자, whether는 뜻이 두 개야.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이든
아니든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OX지, 뭐뭐냐 아니냐, OX의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뒤에 이제 whether A or B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A이든 B든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OX의 문제일 수도 있고 A든 B든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A or B야. 그러니까 A이든 B이든으로 해석하는 whether라고 생각하면 돼. 간혹 보면은 whether는 무조건 이든 아니든 이라고 해석해야겠다라고 보는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OX 문제일 수도 있지만 A일 수도 B일 수도 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 게 whether야. 알겠지? 다시, 자, 당신의 상황이 무엇이든 상관없어. 당신이 인싸든 아싸든 상관없어. You need to become,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뜻이야. 너는 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냐면 voice, 목소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어떤 목소리? challenges yesterday's answer. 자, 말이 조금 어려워. 여기서 challenge라는 말은 도전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거거든. 도전하다. 도전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대상이 딱 있을 때 내가 얘한테 도전을 한다는 얘기는 너 틀렸어. 너 내가 바꿔버릴 거야. 이게 도전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제의 답변에 도전을 한다? 내가 어제 내린 결론에 도전한다? 어제 내린 결론을 바꾸려고 시도한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어제 내린 답변에 도전하는 목소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건 어제 내가 결심했던 거를 좀 바꾸려는, 새롭게 태어나려는, 변화를 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 됐지? 밑에 건. 자, think about the characteristics that make outsiders valuable to an organization. 자, 생각해봐라. 뭐에 대하여?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특성에 대해서? 만드는 아웃사이더들을,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제 소외받는 사람들을 귀중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회사에,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소외받는, 바깥에 떠돌고 있는 아웃사이더들이 있잖아. 그 아싸들을 귀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봐. 아싸들도 분명히, 미안한 얘기였지만 아싸들도 분명히 지들만의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 한번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장이지. 자, 단어 좀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 특성이란 뜻이야. 자, 얘는 어법적으로 관계대명사고, 아웃사이더는 그냥 아웃사이더라고 해도 되고, valuable은 귀중한, organization은 조직 혹은 회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다음 거. They are the people who have the perspective to see problems that the insiders are too close to really notice. 자, 조금 어렵다. 자, 그들은, 아웃사이더들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면 관점을 가진 사람이야. 자, 어떤 관점이냐면 뭐 할 수 있는 관점이야.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졌어. 문제들을 볼 수 있는. 그들은 사람이다. 관점을 가진, 문제를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진. 자, 근데 그 문제들이 어떤 문제냐면 인사이더들이 너무 가까이에 있는, 뭐 하기에는, 정말로 알아차리기에는, 인사이더들이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가까이 있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못 본다는 얘기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못 보는 그 문제들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야. 아웃사이더들은. 자, 인사이더들은 너무 가까이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너무 가까이에 있으니까. 근데 아웃사이더들은 약간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보인다는 얘기지. 그럼 나름대로 가치가 있네. 아웃사이더들도. 자, 여기서 투투용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 투투용법. 자, 투 노티스. 투부정사지. 자, 투투용법 같은 경우는 중학생 때도 아마 배웠을 거야. 투투용법을 근데 해석할 때 너무 뭐 해서 못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서 못 본다라고 해석해도 좋은데,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너무 가깝다, 보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가깝다, 보기에는, 그러니까 못 본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는 나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자, to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나와.
다음 거. They are the ones. 자, 그들은 ones. 여기서 one을 하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 people야, people. 대명사라고 하거든. 앞에서 말했던 명사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거. 이런 걸 대명사라고 해. 자, 그들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면 who have the freedom. 자유를 가지는 사람이야. to point out this problem. 뭐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냐면 point out. 지적하다, 가리키다라는 문제, 그런 단어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야. 그리고 병렬이야, 이렇게. 그리고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했지. 여기서도 똑같이 해석해야 돼.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들을 지적할 수 있는 자유,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야. without, 뭐 하지 않고 risking their job, 그들의 직업을 잃어버릴 위험 감수하지 않고, 또는 그들의 커리어를 잃어버릴 위험 감수를 하지 않고, 이런 말. 리스크, 여기서 위험 감수하다. 위험 감수하다. 뭐에 대해? 자, 그들의 직업에 대해, 그들의 커리어에 대해 위험 감수하지 않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 Part of adopting an outsider mentality is forcing yourself to look around your organization with this disassociated, less emotional perspective. 자, 말이 조금 어렵네. 자, 한글을 먼저 볼까? 자, part라는 단어는 이제 일부라고 해석을 할 거야. 일부. 그 다음에 adopt는 이렇게 채택하다라는 뜻이거든. 이렇게 잡아내는 거, 채택하는 거. 이걸 adopt라 그래. outsider mentality라고 하면은 멘탈리티, 정신력 정도로 해석을 할 것 같아. 여기를 보면 사고방식이라고 해석을 했네. 사고방식. 자, 그래서 이렇게 보자.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아웃사이더의 사고방식을 내가 채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일부는, 말이 조금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그 아웃사이더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내가 좀 얻을 수 있는 방식의 일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해석지에도 그렇게 나올 거야. 해석지에 외부자의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것의 일부는, 말이 되게 어색하잖아. 머리 안 들어오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웃사이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 근데 그 장점을 내가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의 일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일부는 뭐 하는 것이다? forcing, 강요하는 거다. 너 스스로에게 뭐 하라고 강요하는 거냐면 look around, 둘러보라고. 너의 조직을 둘러보라고 강요하는 거다. 강요라 그러면 또 말이 좀 어색하지. 그러니까 너의 스스로에게 조직 주변을 둘러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돼. 강요라는 말이 조금 너무 센 느낌이면 너의 조직 주변을 둘러보라고 하는 거다. With this associated less emotional perspective. 자, 여기를 보면은 뭘 가지고 이렇게 해볼게. 이러한 disassociated less emotional perspective. 자, 이거 관점이라는 뜻이고, 잠깐만. 단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덜 감정적인. 자, 뭐를 가지고? 이러한 분리된 덜 감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라고 해석을 하면 돼. 자, 다시 아웃사이더의 사고방식을 내가 잘 얻을 수 있는 방식의 일부는 그 아웃사이더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너 스스로가 조직 주변을 둘러보게 하는 거야. 왜? 조직 주변을 둘러보면 아웃사이더들이 있겠지. 그치? 근데 주변을 둘러보는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가 봐야 되냐면 분리된 덜 감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돼. 자, 여기서 이런 말이 왜 나왔나 생각을 해보자. 자,
덜 감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조직 주변을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조직이 있는데 내가 여기 들어있어. 그럼 외부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을 내가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내가 감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게 뭐야, 좀 이렇게 적응 못하는 애, 사회성 없는 애, 좀 미안하지만 좀 찐따 같은 애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내가 얻지 못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감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덜 감정적인 관점,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분리된 관점이라는 말은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회사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어. 나는 지금 회사에 소속된 사람인데 외부에 있는 좀 적응 못하는 애들의 그 관점을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은 내 자신을 회사에서 조금 떼어서 내가 여기에 너무 소속되어 있다고 몰입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조금 떼어놓고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분리된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었어.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갈게. 아웃사이더의 장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의 일부는 너 자신이 조직 주변을 둘러보게 하는 거야. 조직 주변을 둘러보라고 강요하는 거야. 뭐를 가지고? 분리된 관점을 가지고, 덜 감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조직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저 어려웠지? 듣느라 수고했어. 아직 안 끝냈어. 다음 거 갑니다. 자, if you didn't know your coworkers and feel bonded to them by your shared experiences. 만약에 네가 몰라. 너의 직장 동료를 몰라. 코워커면은 직장 동료라고 해석을 할 거야. 만약에 네가 너의 직장 동료를 모르고 feel bonded, 본드라고 하면은 본드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유대감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때도 있어. 그래서 feel bonded, 유대감을 가진다라고 느끼는 거야. to them, 그들에게 유대감을 가진다고 느낀다면 by your shared experiences, 너의 그 공유되어지는 경험을 가지고 뭔가 그들과의 유대감을 가진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이렇게 가네. 무슨 얘기냐면 얘하고 병렬이다. 만약에 네가 너의 직장 동료를 잘 몰라, 그리고 그들과의 공유한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유대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됐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잘 지내지 못한다면 What would you think of them? 너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런 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직장 동료라는 거는 외부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직장 동료. 내 옆에 있지만 약간 겉도는 걔네들에 대해서 네가 잘 모르고 그들에 대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공유된 경험으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너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 You may not have the job security or confidence to speak your mind to management, but you can make these outsider assessments of your organization on your own and use what you determine to advance your career. 자, 여기 이제 해석을 해볼게. 처음부터 보면은 너는 가지지 못할지도 몰라.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지 못할지도 몰라.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감을 가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뭐 할 수 있는, 너의 마음을 매니지먼트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 매니지먼트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라서 경영진 정도로 해석을 할 건데, 맞네. 경영진이라고 나오네, 실제로. 자, 경영진에게 너의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됐지? 하지만 You can make this outsider assessment of your organization on your own. 너는 만들 수 있다. 이런 아웃사이더의 평가를 만들 수 있다. 뭐에 대한? 너네 조직에 대한 아웃사이더의 평가를 네가 할 수 있어. On your own, 스스로란 뜻이야. 너는 스스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사용할 수 있어. What determine? 네가 결정한 것을 사용할 수 있어. 뭐 하기 위해서? 너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자, 지금 단어가 되게 어렵다. 그치?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단어는 어느 정도 외우고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업을 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했거든. 자, 마지막 문장을 해석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고 다시 정리를 해보자. 자,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경영진에게 말할 안정성이나 자신감을 가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여기까지 읽은 거지. 너는 직업에 대한 뭔가 안정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경영진에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조직에 관해 이런 외부자의 평가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이러한 아웃사이더의 평가를, 외부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평가를, 그 회사에 대한 외부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평가를 너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야. 왜? 아웃사이더들의 지금 장점을 내가 딱 가진 거거든. 그리고 네가 결정한 것을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너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아까 그 조직 내에 있는 인사이더들은 너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런데 아웃사이더들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어. 어느 정도 거리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어디 갔지? 얘네들은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바깥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비판할 때도 좀 자유롭게, 내가 직업을 잃어버릴 두려움을 가지지도 않고 커리어를 잃어버릴 두려움을 가지지도 않고 좀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장점을 네가 좀 받아들이면 너는 너의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 남의 시선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네가 결정하는 거 그냥 사용해 버릴 수 있을 거고, 네가 속한 집단, 조직에 대해서 평가를 너 스스로도 할 수 있을 거야. 누구 눈치 잘 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는 글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조직이 있어.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에 속한 인사이더 같은 경우는 문제가 옆에 있어도 이게 너무 가까우니까 안 보여. 하지만 조직 바깥에 속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으니까 이게 보여. 장점이라는 거지. 또 조직 내에 속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비판을 마음대로 못해. 괜히 비판했다가 잘리면 어떡해. 하지만 조직 바깥에 속한 아웃사이더 같은 경우는 비판을 해도 굳이 잘리겠다라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래가지고 아웃사이더들이 가지는 분명한 장점,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아웃사이더들의 장점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그러면은 너 비록 네가 직업의 안정성은 조금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네가 경영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너는 그들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스스로 평가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너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조금 어렵지? 자, 조금 쉬었다 하자.